8.15 해방 직후였고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건 누가 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분야에서 영상과 설치 작업을 하는 작가 신미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개인사와 장소성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왔고요. 특히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밀려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익산에서 레지던시에서 작업을 했던 경험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을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현장 리서치를 통해서 새로운 지역의 역사성을 발견하기도 하고 추적을 하면서 그 과정 중에 만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미시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제 작품을 포항 시민분들에게 소개하는 차원에서 총 3편의 영상 작품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2015년도에 제작했던 저의 첫 비디오 작업 식민지 추억이라는 작품과 2020년도에 제작했던 율도라는 작품, 그리고 최근 신작인 타이완 타양 그리고 타자라는 작품까지 이렇게 총 3점의 영상 작품을 선보이게 됐고요. 전시장 한켠에는 이제 관련 아카이브 자료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설치했습니다. 네, 이 세 작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식민지 추억은 일제강점기에 전라북도 이리에서 태어나 자란 일본인 여성 타무라 요시코의 기억을 다룬 작품입니다. 入江駅の周りでは新しい町が造成され 제가 익산 지역을 리서치하던 중에 타무라가 직접 그린 1945년도 이리 지도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던 작업이고요. 그 지도는 타무라가 해방 이후 본인의 고향인 이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동네 구석구석을 상세히 기록해서 남겨둔 것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지도에 표기된 장소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가면서 타무라의 기억을 새롭게 재구성했던 작업입니다. 현재 숲이 무성하게 자란 이곳 무인도에는 한때 그리고 두 번째 율도라는 작품은 서울 한강 한복판에 있는 작은 무인도 밤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2019년도부터 서울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라졌던 장소들을 추적하면서 밤섬을 발견하게 됐고요. 밤섬은 여의도 개발계획 그리고 한강 흐름 개선을 이유로 폭파된 섬이기도 합니다. 한강의 다른 하중도들과는 다르게 밤섬은 폭파 직전까지 400여 명의 주민이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저는 2년간 밤섬을 리서치하면서 밤섬 주민이었던 이일용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기록했습니다. 我的名字是 김성정, 中文名字是金圣廷.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완, 타양, 그리고 타자는 국내에 거주했던 대만계 한국 화교 1세대인 고 김성정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자는 1926년에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적 이북으로 이주했고 이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평생 사신 분입니다. 작품 속 나레이션은 아드님께서 대신해 주셨고요. 随着中国的共产化，我们不得不面临选择国籍的处境。 이렇게 제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화자들은 평생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역사회에서 타지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 배경에는 그들이 살아왔던 시대의 특정적인 상황과 피할 수 없는 사건들이 함께 얽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이야기가 교차되는 형태로 영상을 구현해왔습니다.
네, 사실 당사자와 인터뷰 과정을 거친 후에 영상 스크립트를 제가 직접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시선이 아닌 1인칭 화법으로 당사자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유는 우선 화자의 이야기를 관객들이 몰입감을 가지고 따라가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는 저와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직접 기록한 기록물들, 예를 들어 일기나 메모장, 그리고 자서전, 지도, 이러한 단서들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의 화법이나 감정들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언어로 녹아내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리서치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두고 하는 편은 아니고요. 저의 관심사나 그 작업 주제를 관통하는 이야기들 위주로 리서치를 하다 보면 특별한 사람들 혹은 특별한 장소와 만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현장 답사나 인터뷰를 병행하면서 구술체록을 하고 또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그렇게 수집해온 자료들은 분류하고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점차 내용이 구체화되면 자연스럽게 작품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리서치를 하다 보면 공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이나 버려지고 방치됐던 사적 자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들여다보면 이제 거대 서사와 충돌하는 지점이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과 마주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 속에는 그 어떤 합의된 집단 정서에 어긋날 수밖에 없는 목소리를 드러내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잊고 있거나 무관심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작품에 고스란히 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과거를 바라보는 개개인의 관점의 다양성에서 미적인 가치를 느끼고 있고요. 결국 저에게 아카이빙은 단순 기록 작업이 아니라 이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를 예술적 행위로서 흥미를 느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작품들을 하나의 큰 챕터로 정리를 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점에서 작품들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고향인 포항에서 이렇게 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고마운 전시이기도 합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는 대만에 있는 레지던시에서 작업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주제를 더 광범위하게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업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기억을 재구성하는 방식 중 하나로 새로운 미디어 방식을 도입하거나 그렇게 시각적 감각에 대한 실험적 연구도 함께 병행하면서 후속작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